교재 172페이지 점유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권은요, 그 권리의 내용은 없어요. 권한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실상의 지배 자체를 그냥 권리로 보호해 주는 거죠. 그게 점유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우리 점유의 태양, 이제 형태할 때 태자고요, 모양할 때 양자인데, 뭐 태양 하면 뭐 그냥 종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 먼저 직접 점유가 있고요, 간접 점유가 있습니다. 즉 간접 점유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점유하게끔 하고 나는 그냥 그 점유 매개 관계를 원인으로 그냥 빠져 있는 거죠. 그걸 간접 점유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자면요, 제가 소유자예요.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용수익의 권능이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는데, 이걸 임대인을 줬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하는 거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임대인, 소유자는요, 간접 점유자로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간접 점유, 뭐를 좀 알아두셔야 되냐면, 우리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우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있어요. 간접 점, 당연히 직접 점유자도 할 수 있고 간접 점유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그냥 동일시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둘 다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취득시효, 우리 간접 점유자도 취득시효 인정할 수 있느냐? 있어요. 취득시효 뭔지 아시죠? 우리 점유 취득시효. 간접 점유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둘 다 점유자로서 점유권 가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 점유가 있고요. 자주 점유가 있고, 그 반대말이 뭐죠? 다주 점유. 내용을 제가 굳이 칠판에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주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자주 점유라고 하고, 소유의 의사가 아닌 그 이외의 점유를 다주 점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 평원 점유가 있고요. 평원 점유. 자, 이 평원 점유의 반대말이 뭐냐면 폭력, 물리력을 쓴다 이 말이지. 강제로 물리력을 써서 내가 점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폭력 점유라고 합니다. 평원 점유의 반대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폭력 점유, 이건 나쁜 놈이다, 그죠? 그 다음 공연 점유가 있고요. 즉 내 점유를 누구에게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더라 이 말입니다. 공연 점유가 있고, 그럼 공연의 반대말이 뭐냐면 은비 점유, 숨어서 한다 이 말이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지. 은비 점유. 그 다음 선의 점유가 있고요, 악의 점유가 있습니다. 선의, 악의. 선이란 건 뭐예요? 몰랐다 이 말이고, 악의는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의는 뭘 몰랐다라는 거냐면 내가 권한이 없는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가령 계약이 무효인데 나는 무효인지 모르고 점유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선의 점유. 근데 무효인지 알고 점유하는 거야. 나쁜 놈이다, 그죠? 그걸 뭐라고 해요? 악의 점유. 그 다음 무과실 점유. 그 다음 과실이 있더라 이 말이야. 내가 점유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주의를 안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과실 점유라고 하고요. 과실이 전혀 없어, 이걸 무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점유의 뭐 태양, 종류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용어 정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점유의 추정력인데, 야, 이 점유만 하고 있으면요 막강합니다. 웬만한 거 전부 다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물건 가지고 계시잖아요. 물건 가지고 계시면 훔쳐온 물건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예. 웬만한 거 다 추정을 해. 자, 일단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유의사로 아까 점유하는 걸 뭐라고? 자주점유. 소유의사로 여러분이 일단 소유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평원점유, 공연점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추정한다 이 말이지. 제가 위에 일부러 좋은 거 적고 밑에 안 좋은 거 적었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까지 추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과실 얘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해요. 다른 거 다 추정하는데 뭐는 추정하지 않는다고?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과실이 없음을 그걸 주장, 입증하셔야 됩니다. 추정력이 있으면 가만히 소송, 이 추정력은 소송에서 발휘하는 거거든요. 추정력이 있으면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리 등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등기되어 있는 자는 진정한 소유자로 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소송 가시면 등기되어 있으신 분은 가만히 있으시면 돼. 그럼 그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가 전부 다 주장 입증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자평공선, 예, 당연히 추정합니다. 그래서 추정력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 점유를 하면 그 점유에 대한 권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야, 내지는 뭐 또 어떤 권리, 정당한 권한이 다 있음을, 그걸까지도 전부 다 추정을 한다라고. 심지어 점유 계속도 추정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시점이 점유를 개시했던 시점이에요. 그 다음 이 시점이 지금 현 시점입니다.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갑은요, 현 시점에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 입증하게 되면요, 그 입증하고, 그 다음에 이 점유 개시 시점에도 이 갑, 내가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 두 개만 입증하게 되면 중간에는 따로 입증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후 그 양 시점에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그것만 입증하면 중간에 점유 계속 또한 추정한다. 그러니까 조금 뭐 쉽게 이야기하면요, 어차피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쓸 필요는 없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과실 빼고 다 추정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더 이상 추정할 게 없어. 그냥 다 추정해. 그냥 무과실만 빼고. 자, 점유자는요, 전 점유자의, 전입니다. 자기 앞에 전 점유자의 점유도 승계할 수 있느냐? 있어요. 내 앞에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자의 점유까지도 다 승계해서 내가 다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때는 뭐도 같이 승계하셔야 돼? 하자도 같이 승계하셔야 됩니다. 하자도 승계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 할 겁니다. 얘들은 그냥 이제 기본이고, 기본 배경 지식이고,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점유자의 과실취득 및 점유물 멸실이나 훼손에 따른 배상 책임. 점유자가 점유 목적물을 망가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회복자에게 배상해 주셔야 돼요. 그게 공평한 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회복자는 누구 이야기하는 걸까? 소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선의 자주점유가 있고요. 선이면서 자주점유. 그 다음 선이면서 타주점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악이면서 자주점유가 있을 거고요.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이면서 타주점유가 있을 겁니다. 자, 과실취득, 과실수취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과실취득. 그 다음 멸실, 훼손에 따른 배상. 정리 안 해놓으시면 매번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생각보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헷갈려요. 그리고 실수 많이 하는 대목입니다. 조금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자고요. 여러분, 과실취득의 여부는요, 선의인지 악의인지 가지고만 구별을 합니다. 선의라는 게 뭐예요? 몰랐다라는 거야. 내가 거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이 무효였는데 난 무효인지 몰랐어. 내지는 매매계약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서 나중에 취소를 해버린 거야. 근데 나는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켰는지 몰랐다 이 말이지. 선의. 자, 선의이기만 하면요, 선의자가 점유를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점유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과실, 이제 여러분 과실하면 사과나무의 열매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내가 점유하고 있는 자, 나는 지금 선의야. 난 그걸 몰랐다는 거지.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사과나무에 그 사과 정도는 따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취득권 인정합니다. 선의이면. 근데 악이, 이건 나쁜 놈이지. 내가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점유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놈이죠.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 없다. 자, 그 다음에 멸실, 훼손에 따른 배상 책임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진다는 거죠? 이 배상 책임은 누가 누구에게? 점유자가 누구에게? 회복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회복자 하면 누구 생각하시라고? 소유자 생각하시라고요. 회복자 하면. 자, 선의면서 자주점유. 이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가령 사과나무에 사과가 한 100그루 있었어. 아니,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그루가 아니라 과수원에. 여러분 왜 이의 제기 안 하세요? 그냥 제가 잘못 표시를 해도 다 이해를 다 하신 거죠? 오표시 무회의 원칙. 이걸 의사표시의 자연적 해석. 수업 시간에 종종 일어납니다. 이 의사표시의 자연적 해석이.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토지를 샀어. 거기 이제 이 과수원에 그 나무까지 다 샀어요. 근데 문제는 매매 계약이 무효 사유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매수인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사가지고 이미 점유까지 이전 받았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현재 점유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중에서 보니까 한 50그루 정도는 사과나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머지 50그루는 쭉 베가지고 여기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복숭아나무 심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한 과수원에 이 나무 저 나무 있으면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안 돼, 농사가 안 돼. 예. 하나만 하는 이유를 제가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 왜냐면 치는 약도 다 다르고요. 예. 어쨌든 그 다 한 50그루 베버렸어. 자, 근데 이 경우 나중에 보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거야. 지금 내가 그 점유 목적물을 훼손을 시켰거든요. 한 100그루 중에서 50그루 베버렸어. 자, 그럼 이 경우에 100그루 전부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셔야 될까요? 무효니까 돌려주셔야 되잖아. 근데 그 50그루를 이미 베버렸다고. 그럼 100그루 전부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남은 50그루만 그냥 돌려주시면 될까요? 지금 아까 제가 선의로 몰랐다라고 이야기했고, 매수인이 점유합니다. 여러분, 매수인이 점유하면 당연히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예를 드느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예로 간략한 예로 나올 수도 있어. 매수인의 점유는 뭐라고요? 여러분,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입니다.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단 우리 법의 판단은 50그루만 그냥 있는 것만 돌려줘. 예, 그래서 현존 이익만 배상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의의 타주 점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그 내가 임차인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임차인인데,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아까 사과나무 한 50그루를 내가 임차인 지가 함부로 그냥 베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없어. 무효다라는 거지. 근데 나는 무효인지는 몰랐어. 선의입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서 점유하는 거니까 이 자주 점유입니까? 타주 점유입니까? 타주 점유죠. 그럼 임차인지가 그 사과나무 막 함부로 벨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남은 50그루만 돌려주면 될까요? 아니면 100그루 모두 배상해 주셔야 될까요? 모두.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 손해 전부를 배상해 주는 겁니다. 밑에 악의는 따져보실 필요도 없죠. 나쁜 놈이니까 당연히 손해 전부를 배상해 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쉽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과실의 취득은 선이익이만 하면 돼. 사과 따먹는 것 정도는 선이익이만 하면 됩니다. 자주 타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멸실훼손에 대한 배상은요, 오로지 선의의 자주점유일 때만, 우리 선의의 자주점유일 때만 현존이익 한도 내서만 배상해 줍니다. 선자현. 아시겠죠? 예.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심지어 얘를 독립해서 한 문제로 내기도 해요.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